자, 이거는 우리 뭐 기출 1번 지문 1번은 우리의 기출 문제에 나왔던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일단 평균 임금 격차죠. 이 문제는 수치는 남성 그 정규직 평균과 비정규직 이 관계 되겠죠. 이 임금 비율을 나타내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곱하기 100 이게 100이 나오면은 얘랑 같다.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같다는 얘기겠죠. 여기 50밖에 안 되면은 비정규직은 정규직 50밖에 안 된다고. 요 60 그러면은 비정규직은 100인데 비정규직은 60이니까 이게 수치가 클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거지. 양자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 수치 보시면은 남성 70, 75, 80입니다. 문제의 관로를 보면 이렇죠. 조건 자체가 정규직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70, 75, 80입니다. 70, 75, 80 수치가 비율이 줄어들고 있죠. 70, 75, 80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이 커지고 있는데 격차가 줄어든단 말은 뭡니까? 그럼 비정규직이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그러니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남성의 경우 전년 대비 2013년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비정규직이 더 커야 되겠죠. 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상승률이 커야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고요.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3년 얼마입니까? 2013년은 2012년은 80인데 여성입니다. 여성에 2012년은 80인데 얘가 지금 75가 됐단 말이에요. 왜요?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임금 격차가 좁혀지면 수치가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줄었단 말은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 2013년이 2012년보다 격차가 더 커야 돼요. 3번에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여성의 경우입니다.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2012년도에 비해서 하락했다. 2013년도에 요것도 여러분 2012년도와 13년도 보시면은 12년도는 80이고 13년도가 75죠. 80에 70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줄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 자체가 지금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하락했다고 하잖아요. 이 주진 데이터가 지금 이거잖아요. 데이터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입니다. 이 수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까 원래는 80이었다가 이게 75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비율인데 비율이 줄어들었어.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비정규직이 얘가 줄어들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거 기본적으로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죠? 분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분자가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또는 이럴 수 있고 첫 번째 있는 경우도 그죠? 아예 비정규직은 그냥 평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줄어들고 두 번째는 줄어든다 그죠? 또는 어떻습니까? 얘가 성장하는 속도 이게 정규직 임금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비정규직 증가 속도가 느리면 그러니까 좀 덜 올라가면은 얘가 이만큼 오는데 얘는 요만큼 오는데 이런 경우도 또 마찬가지 똑같은 결론 나죠. 이런 결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이 특히나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규직이 줄었다라고 단정 못 지온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유는 평균 임금이 하락했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4번에 2013년도로 이룬 여성하고 남성은 비교할 수 없죠. 이 자체는 여성과 남성 자체는 전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틀렸다. 4번, 2번이다. 2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2번 문제는 가치지향이 이 영향을 많이 미칠까? 아니면은 동조가 영향을 미칠까? 사람의 행동에 변화를 이야기할 때 가치가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주변 사람의 동조가 영향을 미칠까?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거죠.
가치라는 것과 타인의 동조가 있습니다. 동조. 어쨌간에 어느 게 지금 타인의 사람의 행동에 그 영향을 미치는가? 행동 변화를 행동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어느 게 지금 강력한 걸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주는가? 다른 사람과의 동조가 영향을 많이 주는가?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일단 요게 지금 독립변수죠.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다. 그죠? 종속변수입니다.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에서 주택 소유자를 100,000명을 상대로 에너지 소비량을 요새 행동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에너지 여기 해당되는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죠. 에너지 소비량 감소야. 에너지 소비량 감소라는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키면서 가치지향은 뭡니까? 그거 보시면은 환경보. 이거 환경이라는 가치. 환경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줄일까? 이 가치를 내세우는 게 사람들이 효과가 좋을까? 아니면 이웃의 동조. 그죠? 이웃. 이게 두 가지 연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훨씬 우리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여기서는 가치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이와 별도로 500명씩 두 집단을 분류하고 편말을 붙여놨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편말을 붙여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가지 편말을 붙여놨죠. 에너지 전략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편말이 있는 집단보다는 많은 이웃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편말 붙인 집단이 훨씬 효과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는 설문조사할 때는 이런 결과가 나는데 실제로 편말이라고 하는 이 편말이라는 이걸 붙였을 때는 그게 아니라 동조라는 것 자체가 훨씬 크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우리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지? 이것도 두 가지고 이것도 두 가지다, 그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보면은 설문조사는 여러분 그 기억 보시면 그런 거잖아. 가치 지향보다는 동조가 아니고 실제 조사해봤더니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가치 지향을 강조했죠. 그래서 1번에 설문조사 분석 따르면 기억은 채택이 아니라 기각된다. 이 가설은 기각된다 이죠. 이 가치 지향이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은 이 가설은 기각된다 그래야 돼요. 2번에 기억에서 일상 행동의 변화는 그래서 일상 행동의 변화는 이 자체가 행동의 변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줄인 것으로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었습니다. 일상적 행동의 변화를 너무 추상적이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거 에너지 소비량 감소 이렇게 우리가 구체화시켰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3번에 디귿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줄인다면은 두 가지요. 디귿은 독립변수, 에너지 소비량 줄인 자체가 종속변수고 얘가 독립변수죠, 그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지금. 디귿이 종속변수고 리을이 독립변수여야 되겠지. 미음은 500명씩은 니은의 표현이다. 그건 아니죠. 다 표본들입니다. 다 표본들이고요. 실험 집단은 비읍이다. 요거는 실험 집단 맞죠? 근데 미음은 니은의 표본이다. 이게 틀린 거야. 둘 다 다 표본입니다. 요거는 설문이고 요거는 실험이죠. 그래서 실험이다. 그죠? 실험법을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지금 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됐죠. 오케이. 굉장히 좀 사례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특징입니다. A는 B와 달리 어느 작용이 필수이다.
A는 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면접이죠. 그럼 A는 B와 달리 A와 달리 B에서는 그 B에서는 무조건 말을 해야 되니까 면접이다, 그죠? 그럼 A는 뭐겠습니까? A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건 쳐다본다는 얘기죠, 그죠? 쳐다본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A에서는 일단은 참여 관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B는 면접이고 A는 약간 참여 관찰법.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B와 달리 D에서는 인위적인 처치와 조달을 강조하는 그건 실험이다, 그죠? 그럼 D는 실험이네. D는 실험입니다. 그럼 C는 뭐예요, 그러면? 그럼 질문지야. 그럼 C는 그러면 질문지다, 그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질문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C와 달리 C는 질문지와 달리 A에서는 참여 관찰에서는 이거 우리가 그 참여 관찰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료의 실제성 이런 거였죠, 그죠? 실제성 같은 거는 그 내용입니다.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혀 가공되지 않은 그런 자료,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C와 D는 모두 양적 연구. 그렇죠. 양적 연구 맞다,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A는 즉 참여 관찰법은 문명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죠. 사람들 행동을 그냥 관찰하니까 문명자도 가능하다. 2번에 B는 이런 기존 연구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문헌연구법이죠. 문헌연구법이야. 그 문헌연구법은 여기 없어요. 문헌연구법 자체가 다른 사람의 그 연구 논문을 찾아보는 거니까. 3번에 가에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이거는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요구한 것은 질문지인데 그게 아니죠. 수집상의 통제 순위 여러분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게 실험법이고, 그죠? 그 다음에 C가 우리가 이 질문지법은 여러분 통제하는 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니까 그것 일종의 통제하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B는 면접, 그 다음에 A는 전혀 통제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순서로 통제가 가장 큰 거는 실험법, 제일 약한 것은 참여관찰법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 4번 볼까요? 옳은 것은 자, 일단 보겠습니다. A, B, C 세 지역이 있다, 그죠? 기타 가구 안에 봤더니 여러분 뭐 1인 가구도 있고 등등 있다, 그지? 형제 가구.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일단 핵가족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은 이러면 일단 여기서 이 주어진 문제에서 핵가족은 어디까지입니까? 부부. 그다음에 한부모와 미혼자녀까지죠. A 지역은 여러분 70%고 B 지역은 얼마입니까? 71%가 B가 가장 높네요. 2번에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기타 가구 안에 1인 가구 들어가 있는데 그 기타 가구 전체가 1인 가구는 아니죠, 그지? 뭐 형제도 있고 짬뽕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인 가구 자체를 말할 수는 없어요. 확대 가족 가구 수. 이거는 우리 주어진 문제. 확대 가족은 여러분 거기에서 보시면은 한부모와 기혼자녀와 3세 이상 가구잖아. 비율적으로는 여러분 비율적으로는 C가 45%죠, 그죠? 우리가 그 확대 가족 가구 비율은 A는 얼마입니까? A는 18%고, 그죠? B는 16%야. C는 23%죠, 그죠? 근데 여러분 C가 확대 가족 가구 비율은 크지만은 이 세 지역 중에서 확대 가족 가구 수가 가장 많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 18% 이거는 모집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근데 23%지만 여러분 전체 가구 수가 A가 뭐 100가구 100만 가구 이거 뭐 만 가구인데 얘는 100가구밖에 안 되면은 비율은 높다 하더라도 가구 수는 현재 줄어들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전체 사이트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율이 크다 해서 숫자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그죠? 아까 했던 말이다, 그지? 같은 집단이라면은 비율이 높다면은 숫자가 크지만은 집단이 다를 때는 판단할 수 없어. 안 돼.
틀렸다 그죠? 4번에 핵가족 가구 수가 확대가족 가구 수, 기본적으로 그거는 맞죠. 왜냐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A 지역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핵가족은 전체에서 70% 그죠? 전체 70%고 A 핵가족은 핵은 70%인데 확대는 그럼 나머지겠지 그지? 이게 나머지는 이게 70%니까 나머지 다 해봐서 30%밖에 안 된다 그죠?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비율이 높으니까 숫자도 크겠죠. 같은 지역이니까 숫자가 비율이 크면은 규모도 크다. A, B, C 지역 공통적으로 다 핵가족 가구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숫자가 더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맞는 문장이 그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5번입니다. 가는 여러분 이런 말 보인다 그죠? 최저생기비 자산조사 공공부조다 그지? 예. 나의 미래의 불안 대처한다. 사회보험이죠. 다는 뭡니까? 장려금 지급하다. 이게 생산자 복지겠죠. 가는 공공부조, 나는 사회보험, 다는 생산자 복지 그래야 돼. 1번 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여기까지는 맞다 그지? 그건 상호부조가 아니죠. 공공부조입니다. 2번에 나는 능력별 비용 부담 맞죠? 근데 임의가입이 아니라 강제가입이야. 3번에 당연히 1번 가하고 다는 공공부조니까 공공부조는 선별복지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사회보험으로서 보편복지입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범위가 넓어요. 네, 맞네 그지? 오케이. 자, 밑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은 지금 기사가 이런 기사네요. 정부 기획에 보시니까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통화 공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 통화 공급을 줄이면 여러분 자, 총 공급에 영향을 받아요. 총 수요가 영향을 받습니까? 총 수요가 바로 위축되죠. 총 수요가 좌측 이동한다. 답은 4번입니다. 왜 여러분 그 통화량을 줄이면 총수요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가 총수요의 구성에는 총공급이 있고 총수요인데 이 총수요 자체가 우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인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보통 증가하면 어떠세요?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일반적으로 얘가 증가하면은 소비가 막 이런 게 막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부차지 그죠? 얘가 증가하면은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된다고 이게 쭉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1번, 2번, 3번 이런 연쇄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아주 뭐 긴축이지. 그래서 이거는 느린 경우가 반대로 줄이면은 얘가 줄어들면은 반대로 위축된다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우리 문제는 지금 긴축이니까. 긴축 통화량을 확 줄이면은 소비도 줄어들고 돈이 씨가 마르기 때문이죠.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총수가 확 위축돼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소득 지표는 가나다. 가는 뭡니까? 한 나라 안에서 한 나라 안입니다. 나라를 강조한다, 그죠?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가는 GDP네. 가가 GDP입니다. 가는 GDP라는 우리가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가장 유명하다 그죠? GDP입니다. 가는 자 GDP야. 나는 뭡니까? 나는 봤더니 한 나라 국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활동을 소득 국민을 강조하고 소득을 강조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GNI 이게 GNI 개념입니다. 이게 GNI야. 이게만 여러분 한 나라 국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만들어낸 생산활동까지만 끝나버렸다면 그냥 GNP인데 뒤에 소득이라만 붙었기 때문에 GNI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GNI입니다. GNI까지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1번에 갑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로 당연히 가에 포함되죠. 왜냐면 이런 우리 GDP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만 하면은 그 수출했던 안 했던 간에 다 GDP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우리 안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면 그 만든 주체가 뭐 내국인인지 외국인지를 따지 않아요.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맞다, 그지? 병. 수출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 단위수. 요게 뭡니까, 여러분? 요 문장 자체가 그 병 문장이 요 아이와 관계돼, 그죠? 아이와 관계돼, 그지? 요 그 지금 다 병의 질문, 그 병의 그 이게 요 제시문이 관계되는 내용이 요 아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그 국민 그 GMP와 GNI 차이점은 교육 조건, 그죠? 자, 교육 조건 변화로 인한 무역 손익을 말합니다. 이게 무역 손익을 포함한 개념이야. 교육 조건이 바뀌면은 무역이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출품이 X입니다. X. 수출품이 X입니다. X 수출품을 X제 한 단위를 수출합니다. 하고 우리가 Y를 수입할 수도, 그죠? Y를 수입합니다. Y를 수입하는데요. Y를 수입하는데 평소에 이전에는 여러분 요 Y를 한 개 수입했습니다. 한 개. 한 단위 보내주고 한 단위를 수입했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통상 교육 중에 1대1인 관계입니다. 그지? 근데 그러다 여러분 이럴 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야. 수입을 한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0.5 단위로 줄어들었어요. 얘 한 단위를 보냈는데 이전에는 Y를 한 단위 수입했는데 지금은 0.5개밖에 수입 못해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지? 이게 교육 조건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당연히 나빠졌다, 그죠? 나빠진 거야. 우리 이 I란 말 자체가 여러분 I란 말 자체는 소득이 그죠? 소득은 이제 뭐와 관계되는 거 아니까 이게 이제 구매력과 관련돼. 구매력. 내 소득이 증가했단 말은 나의 구매력이 그만큼 좋아졌다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병지문은 수입품 단위수가 작았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 조건이 이게 통상은 교육 조건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악화된 경우에 악화되면 어떻습니까? 요 전체 GNI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듭니다.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은 GNI 자체가 줄어들어요. 전체 우리 국민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Y제를 한 단위 정도 수입할 수 있는 소득 규모였는데 지금은 0.5밖에 못 수입하는 그런 소득 규모 전체 국민들의 소득 규모가 위축됐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악화되면은 얘 자체가 자꾸 줄어듭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이 그 병지문 보시면은 수입품의 단위수가 줄어들면은 오히려 나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이 GNI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병의 지문은 지금 안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정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생산은 반도체는 둘 다 포함되죠.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다 또 우리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GMP와 GNI가 교집합 해당되기 때문에 다 포함돼요. 맞습니다. 오케이. 8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문장이 시험 문제 한 번도 그때 뭐 경찰 문제 하나 있었다, 그지? 우리 일반 공무원 있으면서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지금쯤 한번 나올 때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연봉 5천을 받는 회사원 갑은 치킨집 개업을 시장 조사했습니다. 이런 결과 나타났어요. 등등 했습니다. 인건비 등등 있다, 그죠? 오케이. 일단 회계 비용은 요게 연간 지출액은 요게 회계 비용이죠, 그죠? 얼마입니까? 1억 5천이네, 그지? 맞아요. 회계 비용은 실제로 나가는 비용이다, 그죠? 1억 5천 맞습니다. 니은에 연간 예상 수입이 1억 8천이라면은 우리가 여러분 비용 편익 분석한다는 얘기죠. 편익과 대비 비용인데 요 비용 안에는 자 명시적 비용도 있고 묵시적 비용도 있죠. 일단 명시적 비용이 1억 5천, 그지? 5천입니다. 그건 요거 맞는 게는
묵식비용도 있죠. 얼마요? 5천이에요. 5천. 연봉 5천인데 5천 그죠? 5천. 달리 말하면 총비용은 2억입니다. 그죠? 2억을 비용을 들여서 1억 8천 거라면 이건 뭐 잘못했다 그죠?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비합리적이다. 이게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합리적이다. 이게 맞네 그죠? 연간 예상 수입이 2억 원이라면은 경제적 이윤 얼마입니까? 빵이다 빵. 여기 만약 2억이라고 하면 경제적 이러면 경제적인 편이건 여기서 이거 전체를 뺀 거다 그죠? 빵이다 빵. 경제적 이윤은 빵이고 회계적 이윤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회계적 이윤 자체가 오케이. 회계적 이윤은 5천입니다. 5천이야. 그리고 회계적 이윤은 여기서 예를 뺀 것이고 명시비용을 뺀 것이고 경제적 이윤은 여기서 통을 다 뺀 거야. 오케이. 양들 꼭 구별하시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볼까요? 일단 여러분 실업률 자체가 시국이 말 그대로 여러분 아까 앞에 했던 것 똑같은데 실업률이 여러분 시국이 제일 높다 해서 실업자 숫자가 가장 많다고 말할 수 없다고 누차 말하면 이건 단순한 비율이기 때문에 1번에 틀렸어요. 실업자 숫자는 A국이 많은지 B국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다만 비율은 A국이 적지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가 오히려 A국이 가장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명목지휘비정가라면 명목지휘비정가는 이 주어진 문제에서 뭐를 뭐 더해주면 됩니까? 명목 증가율은 실질 증가율 플러스 물가 상승률 그죠? 더해주면 돼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명목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B국이 있죠. B국이 아니구나. B국 맞네. B국이 지금 11.4%니까죠. 가장 높다. 3번에 화폐 가치는 뭐가 관련됩니까? 물가와 관련되지. 그죠?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 5%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물가가 오른단 말은 화폐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1인당 실질 증가율은 뭘 어떻게 합니까? 1인당 실질 증가율은 문제에서 이러면 주어진 데이터에서 경제 성장률 요게 실질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에서 뭘 빼준다고요? 경제 성장률에서 요게 뭔가니까 이게 실질 성장률입니다. 실질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율을 빼주면은 요게 뭐라고? 1인당 성장률이야. 1인당 성장률입니다. 1인당 성장률. 1인당 성장률이 여러분 1인당 성장률 플러스면은 1인당 성장률 뒤에 깔려있는 1인당 GDP 규모죠. 1인당 GDP. 얘가 플러스면 얘는 커진다. 그죠? 얘가 제로면은 변함이 없다. 마이너스면은 줄인다. 이거 우리 정리 많이 했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1인당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죠. B국이 지금 뭐 1.7 정도로 가장 높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마이너스 값들입니다. 오케이, 10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주어진 문제 보시면은 A지하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지? 근데 A지하의 수요량이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까? 30% 떨어지고 있어요. 즉 가격은 20% 오르는데 수요량은 30% 됐다면 탄력도 얼마입니까? 1.5죠. A지하는 굉장히 탄력적인 지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B지하 때 A지하의 수량이 떨어지니까 B도 떨어지네. 양자의 관계는 보완제란 말이야, 그지? A지하의 수량이 떨어지니까 B도 A지를 안 먹으니까 B도 안 먹는단 말이잖아, 그지? 같은 보완제입니다. 반면에 C지는 증가죠. 이거 대체제란 얘기지, 그지? 자, 그럼 봅시다. 일단 1번입니다. A지하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 A지하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될까? 우리 이것도 많이 했죠. 뭐 우리 가장 가격 변화율 플러스 수요량 변화율은 판매 수입, 그죠? 판매 수입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이야. 일단 A제는 어때요? A제는 가격이 20% 올랐다, 그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30% 줄어들네. 판매 수입은 마이너스 10%다, 그죠? 그래서 일단 A제한은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맞다, 그죠? 이 주어진 대대선 판매 수입이 얼마 줄어듭니까? 10% 줄어들어. 2번 질문입니다. A제화의 수요가, 자, 2번 질문은 1번 질문은 가격이 오른 경우고 2번 질문은 수요가 증가한다, 그죠?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냥 판매 수입은 그냥 증가한다. 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우리 이런 그림이죠. 가격과 판매량이 있는데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이다, 그죠? 뭐 1,000원에 10개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뭐 200원짜리 2,000원짜리가 20개 팔린 거야. 그럼 당연히 원래는 판매 수입이 얼마? 판매 수입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지금은 이만큼 커졌잖아. 당연히 그래서 판매 수입은 이만큼 커졌다, 그지? 수요가 증가하면 무조건 판매 수입 증가한다. 반면에 수요가 감소하면 무조건 감소한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판매 수입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판매 수입은 증가. 반면에 수요가 감소하면 판매 수입은 무조건 감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게 2번 질문은 그런 말입니다. 3번 질문 볼까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자, A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자, 공급이 증가할 때는 판매 수입이 커지는지 적어지는지는 뭘 따져봐야 돼요? 탄력도를 따져본다. 자, 봅시다. 공급이 증가해서, 이것도 우리 수시는 다 정리했던 거야.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때 이제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는 뭐에 결정된다? 탄력도.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탄력적이야. 이 제어가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급이 증가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떨어집니까? 가격이 뜬다. 오케이. 가격이 떨어져. 이때 가격이 떨어질 때 이 제어가 굉장히 탄력적인 제어야. 그러면은 판매 수입이 어떻게 한다고? 증가한다. 근데 이게 아쉽게도 비탄력적이야. 그러면은 판매 수입을 감소한다. 그지? 요거는 이제 공급이 증가할 때는 이렇게 따져봐야 되고 탄력도를 따져봐야 되고 수요가 증가할 때는 따질 필요 없어. 그냥 바로 한다. 그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탄력도 1.5니까 탄력적이죠. 탄력적이 그러면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왜? 탄력적이니까.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틀렸네. 4번에 B제의 공급이 증가하면 B제입니다. B제 한번 볼까? B제와. B제는 여러분 이게 보완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은, 자,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여러분 A의 소비량 자체가 증가하겠죠. A의 수요량이 증가하겠지. A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B제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지. 수요가 증가하면 판매 수입은 그냥 증가한다. B제는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 정리해 나오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공급이 있냐 수요냐를 가지고 판단해주면 돼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그 그림에서 그 정부가 수입을 금지해 왔대요. 이게 수입을 금지해 왔는데 최근에 국제 가격은 여러분 그 P0랍니다. 그 P0가 밑에 깔려 있다, 그죠?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관세 없이 전면 허용한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무관세로 전면 허용하게 되면 우리가 수입량이 달라지겠죠. 관세를 부과하느냐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수입량이 달라지는 거야.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 그림에서 우주 없네. 요거는 없고요. 지금 정부에서 그 P0가 국제 가격이래요. 이게 현재 국제 가격이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요만큼 생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수입한 데서 전량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요만큼 생산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Q1은 생산해요. 근데 소비자는 이만큼 원하지. Q2다, 그죠? 소비자는 2 원합니다. 요게 이제 수입량이 되겠다, 그지? 요게 수입량입니다. 요거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Y제 수입을 하되 단위당 관세를 부과한다. 그 관세를 이렇게 부과한다, 그지? 요게 이제 관세입니다. 관세. 요게 P1이다, 그죠?
관세는 여러분 요게 관세다 그지? 관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입량이 줄어들겠지 그죠? 오케이. 요게 지금 해당되는 게 Q3와 Q4입니다. Q3와 이게 Q3고 이게 Q4다 그죠? 수입량이 확 줄는다 그죠? 원래는 이전에는 이만큼 수입하다가 수입하려고 할 수 있는데 수입량이 줄어들었죠.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 안에서 국내 거래량은 Q2다. 그렇죠. Q2만 소비자는 이만큼 원하죠. 이만큼 원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만큼밖에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수입한다. 그죠? 그래서 이만큼 거래량 이만 맞습니다. 이 안에서 국내 거래량은 Q4다. 그렇죠. 우리 이 안에서 여기서 Q4만 거래하겠죠. 세 번째, 수입량은 Q1에서 Q2다. 그렇죠. 이 안에서 관세 수입은 여러분 뭐 이게 요거죠, 그죠? 이 4번 집 틀린 게 P 관세는 P에서 P1이니 그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4번에 P1이 아니다, 그죠? P1이 아니라 P1에서 P1까지 요 갭이 요게 관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아주 초보적인 문제고요. 하나 더 우리가 좀 더 정리해 볼까 그러면은 요게 1안, 여기 1안이죠. 여기 1안이고, 여기 1안이고, 여기 1안이고, 여기 2안입니다. 1안일 때는 이만큼 수입했다, 그죠? 이렇게 수입합니다. 2안일 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일단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관세도 뭡니까? 관세도 일종의 세금입니다. 일종의 세금입니다. 관세라는 세금 형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분명히 왜곡이 발생해요. 자, 일단, 정부의 관세를 매겼으니까 관수입이겠지. 관수입은 어느 면적입니까? 요거다, 그죠? 여기 정부의 관수입이 요거야. 요게 요 면적이 관수입입니다. 좀이 관수입이다, 그죠? 관수입입니다. 다음에 요 면적이 뭐예요? 요 면적이 후생 손실이야. 후생 손실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면 후생 손실이 양쪽에서 발생합니다. 요거는 소비가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고, 요거는 생산이 좀 과하게 증가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에요. 양쪽의 후생 손실이 있습니다. 요 빨간 부분은 요거는 정부의 관세 수입, 그죠? 후생 손실이야.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만큼 이제 소비가 억제됐죠. 그래서 이게 소비 억제, 이거는 생산이 그만. 요게 뭔가니까 국내 산업 보호 효과입니다. 국내 산업. 우리가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죠? 그게 뭐 선진국이라면은 사양산업 보호한다는 명목이고, 후진국이면은 뭐 유치산업 보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양산업이든 뭐 유치산업이든 산업 보호, 국내 산업 보호하겠다는 거죠. 요만큼은 이제 소비 억제죠. 소비 억제입니다. 억제 효과야.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뭐라고? 이게 그래서 그만큼 국제 수지가 그만큼 개선됐다. 왜 국제 수지가 개선됐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수입이 줄었잖아. 생산이 증가해서 수입이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해서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만큼 국제 수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뭐예요, 이거? 요 부분이 뭐죠? 요 부분 요게 지금 우리가 원래는 소비자 잉여인데 요 부분은 생산자 잉여로 이제 그 생산자 잉여로 전환된 부분이죠. 이게 그지? 원래 요 부분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소비자 잉여다, 그지? 소비자 잉여인데 다른 거는 이 부분은 정부가 뺏어가고 요 부분은 날라가 버리고 노란 부분만은 어떻게 한다고? 이게 기업이 가져간다, 그죠? 이게 그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니셜로지 보면은 A, B, C, D라고 하면은 원래 A, B, C, D 전체가 다 원래 뭐 있었어요? 다 소비자 잉여에 들어갔었어. 그 중에서 뭐 C는 정부가 뺏어가고 관세를 통해서, B하고 D는 후생이 날아가 버리고 A는 생산자 잉여로 전환됐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제 분해되었습니다. 까지. 자, 한번 볼까요? 12번.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본 교재에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디테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12번입니다. 근로계약서입니다. 자, 1번에 근로시간이 여러분 하루 8시간 근로, 이게 휴게시간은 포함하지 않죠. 휴게시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 8시간 할 때 이게는 휴게시간 빼고 8시간이다. 그죠? 두 번째, 니은은 계약의 니은이 뭐죠? 현금, 월급은 뭐 매달 현금으로 지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이게 명시해야 되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명시해야 돼. 디귿에 혼인하면 이 디귿 같은 우리가 이 결혼퇴직제인데, 결혼퇴직제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결혼하는 순간 너는 그냥 회사에 퇴사한다는 조건을 달고 고용계약 체결하는 경우다. 결혼퇴직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이런 남녀평등 위반이고 이거 양성평등 다 위반들인데, 하여튼 이게 지금은 이거 우리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다 무효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게 성행했다 그지. 어쨌든 결혼퇴직자입니다. 근데 그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디귿에 근거해서 결혼했는데 퇴직 안 한다 해가지고 해고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부당해고다 그죠.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한다고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특일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이게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 바로 갈 수 있다. 법원에 바로 가면 구체적인 소송이 있는 겁니다. 법원으로 이거는 여러분 노동위원회를 가면은, 자, 노동위원회를 가면은 순서가 지도위, 그죠? 지방노동위, 그다음에 중앙노동위, 행정소송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바로 법원으로 가면은 이 법원은 민사법원입니다. 법원으로 가면은 요 법원은 민사법원이에요. 행정법원이 아니야. 민사법원에 가면은 어떤 소송이 가니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소송을 하면 돼요. 해고 자체가 무효다, 확인해 달라는 거죠. 해고가 무효니까 확인해 주세요. 이 소송 성격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택일이야, 택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지? 맞습니다. 리얼에 리얼이 뭡니까? 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거 환경계약이죠. 이 노조 불가입죠. 이게 환경계약입니다. 환경계약. 이 환경계약도 무효다, 그죠? 이거 자체도 무효입니다. 환경계약인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맞죠? 여러분 부당노동행위란 말은 여러분 이 개념이 뭐가 부당노동행위입니까? 부당노동행위란 말은 노동상권. 부당노동행위란 말은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라 그래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러면 노동상권은 뭡니까? 단결권, 그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행동권, 그죠? 행동권. 단체 행동권이야. 이 3자가 노동상권인데 이런 거를 침해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고, 대표가면 이 환경계약은 뭐냐? 환경계약은 뭐예요? 환경계약은 노동자협에 가입하지 말라는 거잖아. 단결을 침해한다, 그죠? 그래서 근데 환경계약은 이걸 위반한 것입니다. 너 노조에 가입하면 아웃이야. 단결하지 말라는 거지, 그지?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근데 그러면 퀴즈. 임금체불은 부당노동행위 아니야? 부당노동이 아니야. 임금체불은 그냥 월급을 늦게 주는 것이지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문제 아예 없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불이익 주는 게 다 부당노동행위는 아니에요. 노동상권 침해만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잠시만 끊읍시다.